해운대가 규제가 풀리고 나서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가 규제가 풀리고 나서 시장 자체가 시끄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약 경쟁이 폭발해서 지금 센텀 KCC 스위첸의 청약 경쟁률이 68대 1, 올 최고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전매 제한 해제, 대출 규제 완화에 의한 결과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제일 크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 해운대 구지만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반여동 일대가 부산 내에서 낙후 지역으로 꼽혀 교통망이나 조망 등에서 입지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양업체 역시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지원 이런 혜택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인근 대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규제 중에서 네. 제일 기본 규제가 그렇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거는 거죠.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걸리고, 그러니까 지정을 벗어나죠. 하면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단계별로 어떻게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하느냐에 따라 전매 제한이 걸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가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대출 규제가 그렇죠. 들어가죠.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부산에 남아있던 해수동, 해운대 수영, 동래구는 이 전매가 안 되는 규제가 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양도세 중과도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빡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이 뭐 대구라든가 광주에 비해서 부산이 너무 집값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도 실수요자들은 겁나서 잘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외부 투자자들,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또 못 들어가고 뭐 상황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딱 풀리면서 이제 외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이 해운대, 센텀 KCC 그러니까 스위첸의 해수동, 해운대 해수동? 수영, 예, 동네를 그러니까 유동 이 수요층들이 하나 더 몰린 거예요. 이게 이번 조정 대상적 해제를 통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도 뭐 예를 들자면 부산에 지금 제일 메이저한 단지 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우리 남구에 있는 누구 서정 남천동 살제? 남구가 아니구나. 예, 그 남천동이 있는 수영구 이제 이런 지역들의 뭐 삼익비치 아파트 이런 메이저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가격대의 매물도 없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딱 보이고 있었는데 풀면서 외부까지 실제로 진짜 11월 초에 발표하고 나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부산 임장들 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저도 주변에 보이면 들려요. 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카페 부산 지역 게시판 트래픽도 쫙 치솟고요. 그리고 뭐 검색어 순위 상위에도 올라왔고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산 쪽에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가입 인사가 계속 올라와. 안녕하세요, 가입했습니다. 어. 하면서 그러니까 관심 갖고 사람들이 이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지금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는 팔 수가 없잖아요, 당첨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는 거는 당첨되고 등기치고 이따가 파실 분들, 이런 분들이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재당첨 제한 이런 것도 빡센데 이제 이게 딱 풀리면 일단 당첨되면 팔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그런 팔 수 있으면서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데 가야지 뭐 이런 수요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정책이 시행이 되면 이런 규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풀렸단 말이죠. 풀리고 나서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60에서 70%로 늘어나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자, 청약통장
1순위 자격도 가입 기간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요. 거기에다가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된다라는 크게 5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사실 해운대 쪽에 미분양이 계속 났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18년 1월 달에 센텀 천일 스카이원이 1.62대 1. 자, 다음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가 2018년 5월 달에 5.65대 1. 그리고 센텀 마티안이 2019년 10월 달에 4.47대 1. 그런데 이번에 센텀 KCC 스위첸이 67.76대 1. 그럼 결국은 뭐 특별한 상황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률의 60% 아니 60이 10배, 아니네. 10배 이상 10배네, 오른 10배. 거예요. 10배 이상. 90%네. 그러니까 가수요들이 빡 간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앞으로부터 상승할 거다. 실제로 이 해제되고 나서 호가들이 너무 올라서 네네. 그 오른 호가에도 매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막 뜨겁다. 이제 음. 그렇게 판단하는 앞으로 이제 부산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였고 규제가 풀렸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관점도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런 호가 오르고 이럴 때 먹고 털고 나와야 될 타이밍이지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산이 뭔가 호재가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수요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환경만 만들어진 거지. 뭔가 다른 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지금 가야 된다 이런 건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규제가 해제되기 전부터 쫓아갔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평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대기 실수요자들이 들어간 거냐, 투자 수요가 들어간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동시에 들어갔겠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일단 대기 실수요도 네. 뭐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더 네. 적극적으로 가세를 했을 거고 네. 또 그 밖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부산 지역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또 네. 대거 들어가서 결국 90%의 가수요가 꼈다? 뭐 이렇게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을 올 초부터 되게 보고 왔어요. 지역들도 보고 오고 왔는데 이게 실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예, 부산에 어지간한 데들이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가격이 그 가격에서 호가가 전세 가격이 지금 막 폭등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럼 지금 그 가격에서 호가가 뭐 1억 5천 진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네. 실투자 금액은 그때보다 1억에서 1억 5천이 더 커진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럼 앞으로는 임대 가격이나 이런 게 받쳐지면서 반등해주지 않으면 투자 금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서울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지만 먹고 나오는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규제가 해제되면 어떠한 시장의 반응이 오는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청약 경쟁률 앞으로도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더 지켜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좋을 될 것 게 같아요. 그겁니다. 네. 앞으로도라는 게 네. 이게 총선 때문에 풀어준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언론에 자꾸 이렇게 올랐다 어쩐다 사람들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나오고 또 커뮤니티든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부산의 원장으로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서울 사람들이 가서 부산 집 산다. 그러면 국토부가 가만 냅두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바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묶어야죠. 다시 이제 조정 내년에 대상 예를 들어 내년에 총선 끝나고 나서 네. 투기과일좀 투기과일 다시 정해.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양도세 중과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있겠지. 근데 이제 매수해 주는 사람 대출 규제 다시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도 힘들죠. 같이 네. 검토를 해야 돼요.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들어갈 때만 아니라 나갈 때도 걱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